들어간다. 한번 봐봐주세요. 잘 나오죠? 네, 잘 나와요. 자, 그래갖고 이제 앉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점성학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지수화풍하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은 우리 4원소라고 하잖아요. 안에 됐어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 아니까? 아니 화면이 조금 잘 나오게 보려고 그러지 지금. 어때요? 너무 가까이. 됐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별자리 12별자리를 우리가 12별자리를 구분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사주처럼 목화토금수로 기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4원소로서 이제 사주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을 하듯이 점성학에서는 기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 흙, 공기로 4개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의 성향과 흙의 성향을 여성적인 성향으로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하고 공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성향으로서 활동적인 사주를 치면은 목화에 해당되는 어떤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행성들이 이 별자리 안에 어느 별자리로 이 행성들이 어느 별자리로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지수화풍의 기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행성 그 기질적인 사원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질입니다. 그 기질을 우리가 카디널, 픽스트, 뮤터블로 세 개로 나누어서 그 기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카디널은 우리가 계절의 시작이고 그래서 계절의 시작이 카디널이 되게 되고 자 양자리가 그 계절의 시작이 되죠. 카디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픽스는 그 계절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뮤터블은 간절기로서 다음 계절과 혼합돼서 쓰이게 되는 것이 픽스트의 어떤 성향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은 우리가 사주의 인신사회처럼 뭔가 시작하는 기능을 잘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픽스트는 도화처럼 도화는 이제 이제 이 픽스트랑 도화랑은 조금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좌우묘의 어떤 그 계절의 왕지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픽스트가 되게 되고 자, 뮤터블은 토가 우리가 많은 게 섞여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똑같이 뭔가 기질적인 면에서 하나를 가지고도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이 뮤터블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정의 성향을 이제 시작에 카디넬의 성향을 많이 가졌다면, 뮤터블의 성향을 많이 가졌다면, 그리고 픽스의 성향을 많이 가졌다면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심리에 내가 왜 이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지금 이 케이스처럼 흙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게 많다면 그리고 만약에 불과 공기의 성향이 강하다면 시작을 잘하고 거기에 굉장히 총명한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며 지키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좀 잘 못하는 어떤 성향적인 기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되려면 자꾸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화풍과 사원소와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게 사람을 단편적으로 점성학에서 알아맞추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처음에 딱 배울 때 이거부터 딱 배워야지 그 다음에 별자리로 잘 들어가면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별자리 수업으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술적으로 주장한 것들은 책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이제 30쪽을 한번 보세요. 30쪽도 우리가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30쪽에 든든한 유지자 이런 거 다 했죠? 다 했고 이제 진짜로 하나하나의 어떤 별자리의 기질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별자리는 에리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별자리를 처음 배우면 가장 처음 부딪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영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쓰게 됨으로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유식하게 되고 유식하다기보다는 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려면 영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에리즈 제일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에리즈가 됩니다. 이거 제가 씌우고 있습니다. 에리즈가 처음에 출발입니다. 그래서 양자리는 가장 나답다, 나를 좋아하고 나다운 성향을 가진 것이 양자리의 어떤 성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하고 좀 아기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죠. 양자리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양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개로 항상 나누죠. 별자리는. 그래서 12 별자리를 나누게 되고 여기가 양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시작을 양자리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매년 양자리가 어디에 3월 20일이 되게 되면 태양은 언제나 양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시작을 알리는 춘분점이 양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자꾸 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양자리 자, 에리즈라고 봅시다. 하지만 우리 영어를 쓰겠습니다. 네. 자, 에리즈. 자, 에리즈가 되고 에리즈는 영어로 LIIS. 자, 에리즈가 되고 자,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의 뿔 모양이죠. 양의 뿔 모양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3월 21일에서 4월 언제까지입니까? 20일까지죠. 자, 그리고 양자리는 자, 구분을 좀 에리즈는 구분을 해보면 자, 파이어입니다. 불의 사인입니다. 자, 불의 사인이며 뭡니까? 자, 카디널입니다. 카디널. 자, 그리고 1하우스이며 완전히 1하우스를 상징합니다. 1하우스이며 자, 뭐가 어떤 행성이 관할하냐면 화성입니다. 화성이 관할합니다. 이걸 다 나중에 사실은 이걸 전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 자, 화성이 관할하게 되죠. 갑자기 자, 화성이 관할하게 됩니다. 화성. 자, 그래서 마스가 관할하게 되죠. 영어가 이 바라바라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가 관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 파이어 사인이며 에리즈는 파이어 사인이며 카디널 사인이며 1하우스를 관할하며 그다음에 화성 우리가 말하는 자, 뭡니까? 마스 영어로 쓰겠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쓰게 됩니다. 마스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상징이 에리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상징은 용감한 순양 그리고 땅을 뚫고 오는 새싹 그리고 솟아나는 생명의 에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질이 막 급하고 뭔가 추진력이 있고 이런 걸 본다면 저 사람이 양자리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기질적인 측면을 볼 때는 제가 선을 보고 그 다음에 문을 보고 그 다음에 AC 어센던트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양자리라는 말은 에리즈라는 말은 선이 에리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은 드러난 어떤 정체성이나 뭔가 뭐 추진력 이런 거를 선은 의미하게 되고 문은 자, 감정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C는 사회적인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마스크라는 것은 첫인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AC가 어센던트는 동쪽 지평선의 날짜,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어센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에리즈가 있다면, AC가 에리즈라면 매우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문이 에리즈에 있다면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뭔가 다혈질적이고,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술그러지기도 잘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에리즈에 있다면 더욱더 무사다운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드러난 모습이나 추진력이나 뭐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전부 다 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순양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뚫고 나오는 새싹을 상징하고, 그리고 솟아나는 생명력의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지배 행성은 마르스, 화성,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에리즈는. 자, 그래서 싱글론 카드에도 보면 진짜 전사로 나옵니다. 요게 전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하우스는 1하우스. 그리고 1하우스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라는 것이 1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상징하는 것이 1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신. 상하우스는 1하우스. 나와 동일시되는 속성들. 그래서 성격이나 외모가 양자리가 되게 되죠. 외모가. 상응 물질은 머리, 위쪽이죠. 위쪽에. 머리, 그리고 선홍색, 빨간색, 이 양자리고, 거기에다가 철, 그 다음에 헤마타이트도 사실은 철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 빨간색이죠. 그래서 붉은 거를 전체적으로 다 에리즈가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기질을 한번 보세요. 열정, 과감성, 자주성, 진취성, 직선적, 그리고 도전성, 모험심, 대담성, 공격성, 독단성, 그리고 충동성까지 해서 이제 에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원형은 전사와 계측자. 그래서 보세요. 자, 1하우스고 나와 동일시되는 것들. 그래서 1하우스는 나를 나타내요. 1하우스는 나. 그래서 자, 에리즈는 어떻다? 가장 나다운 글자입니다. 나. 1세, 7세라고 하죠. 1세에서 7세는 남의 기질 그거를 보지 않죠. 요새는 좀 틀리긴 하나. 자, 어쨌든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내 지수화풍에서 파이어라고 했고, 그죠? 네. 에리즈가.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가장 순수한 물. 멋지죠? 가장 순수한 물. 그래서 카디널 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지지능은 직관. 존재표는 나는 나다, 나는 개척한다. 자, 잠재의식은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려는 갈망. 자, 보세요. 그럼 에리즈는 대체적으로 3월 20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진짜 경쟁심이 강합니다. 봄에 태어난 글자리라서. 옛날에는 서울대생이 한 40%가 3월생이라고 했거든요. 크잖아. 생일이 빠르니까. 그죠? 매우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리는 타인이 존재해야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똑똑하면 나 똑똑하게 얘하고 같이 갈라고 굉장히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있어야 같이 한다.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간다 라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양자리라면 교우관계를 잘 형성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리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갈망. 그래서 상대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망. 자, 그래서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두려움.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가치가 없는 되는 것. 자, 그래서 배워야 할 점. 자, 반대편에 항상 뭐가 있다?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나와 반대편. 여기가 리브라거든. 자, 리브라는 아까게 양자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된댔어. 자, 리브라는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리브라는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상대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별자리가 리브라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관계성이 좋은 것이 리브라인데 잘못하면 남의 눈치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또 리브라가 되죠. 그래서 반대편에 리브라처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리브라처럼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양자리는 어떻게 한다? 지만 좋으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리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할 점은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자, 식습관은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을 싫어한다. 빨리 먹어야 된다. 입에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입에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과도 깎다가 비먹죠. 이렇게 깎아서 비먹고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물은 에리즈는 오래 기다리는 일에는 약하기 때문에 에리즈에게 선물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골동품보다는 새 것, 아내가 잘 보이는 유리제품, 반짝이는 것, 그 포장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 빨간색이나 투명한 색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담백하겠노. 자, 그래서 저게 와즈라지 싶지만 안에 공심은 없는 것이 에리즈입니다. 근데 에리즈는 와즈라지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자, 머리는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남달리 발달되는 부위이기는 한데 머리가 잘 아픕니다. 양자리가. 왜냐면 이기가 이제 이제 이게 머리, 여기 양은 머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아픈 부위가. 그 다음에 황소는 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점성학에서 점성술에서 정말로 좀 잘 맞는 것이 사실은 건강입니다.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양자리들은 대체적으로 어릴 때 이제 머리가 발달하니까 여드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머리 좀 많이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양자리 별자리들이. 자, 1하우스가 양자리인 경우 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에리즈는 오래 기다리는 일에 약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에너지가 집중이 되므로 남달리 발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긴장성 두통, 현두통, 눈의 통증, 도전과 흥분을 자아내는 뇌적 활동이 에너지의 충전 방법.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으므로 12사인 중에 제일 건강하답니다. C는 남의 쏘고 확 뒤집어 놓고 자기는 이제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죠. 자, 관계에서 싫어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자기와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에게 잘해줄 때, 그리고 기운 없고 지친 표정으로 느릿느릿 행동하는 사람들, 양자리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나 불편한 투로 징징대는 사람들,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 지는 괜찮대. 무슨 일이고 이게 에리즈가 정말로 아이 같고 좀 이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특징은 독립적이고 직선적인 에리즈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는 협동이다. 만약 이 숙제를 잘해서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한다면 이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뛰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다 뛴 다음에 왜 뛰는지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는 누가 뛰어오면 왜 그래 우리 같이 뛰어갑니다. 자, 근데 끝까지 안 뛰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동성이 강한 에리즈는 마지막 유형이다. 일단 뛰가고 보는 게야. 사람들 뛰가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쇼핑할 때도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에리즈는 화약처럼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순간 에너지 출력 과잉으로 인한 사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과속 운전을 경험할 수 있는데 경쟁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리즈는 실패와 패배를 쉽게 하지 않는 면이다. 자, 그래서 실패하는 거를 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에리즈는. 그래서 실패하는 곳에 난 잊지 않겠다. 그러므로 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의 장점으로 승화하려면
분노감, 후회, 자기 연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개척자 기질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에리즈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가버려요. 이 그룹을 버리고 딴 데 가버린다니까. 왜냐면 자기는 중심이 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자기 뭐 고모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다 생각하면서 고개가 딴 데로 가버려요. 쌤 에리즈 아니잖아. 태양이 그거 아니잖아. 나는 사실 에리즈의 금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내 에리즈 그 어디 있었지? 화성 에리즈 있잖아. 자, 그래서 금성의 에리즈는 굉장히 화끈하겠죠. 사랑하는 게. 금성의 에리즈란 말은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좋아하고 헤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헤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근데 거야. 수성이잖아. 수성의 에리즈. 아니지. 수성은 아까 태양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잖아. 금성하고 있어. 정갈이 그게 있는 거 아니라. 쌤 태양이 정갈되는 게 있잖아. 그죠? 자, 스콜피오. 스콜피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리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콜피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콜피오는 토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러스는 4월 이거 두 번째죠. 자, 두 번째로 됨으로 해서 토러스는 4월 20일에서 5월 21일까지 토러스는 4월 20일에서 5월 21일까지. 자, 토러스. 자, 토러스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러스는 첫 번째로 흑입니다. 그다음 흑의 사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입니다. 픽스트죠. 고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토러스는 금성입니다. 금성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토러스는 미하우스가 됨으로 해서 뭔가 이 하우스는 뭘 재정에 관한 부분이죠. 개인의 재정. 그래서 금전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별자리가 토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토러스는 금전, 재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시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에다가 뿔 달린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토러스가 되죠. 그래서 자, 기간은 4월 21일에서 5월 21일이고 상징은 뿔 달린 황소 머리, 그리고 지배 행성은 비너스, 그리고 금성,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복수 굉장히 신미적, 미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토러스는 자, 우리가 부위로 치면은 아까게 에리즈가 머리를 상징하고 머리 부위라면 토러스는 목과 목소리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어깨 부위 이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러스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라톤 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토러스 자체. 그리고 토러스가 어쨌든 소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 그런가 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편안함 이런 것과 토러스는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토러스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이걸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뿔 달린 황소 머리, 기호가 뿔 달린 황소 머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하우스,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 자산과 안정, 재물. 그래서 자산 그리고 안정, 그다음에 재물을 토러스는 의미하겠습니다.
자, 상응 물질은 목, 연두색, 에메랄드. 자, 그래서 에메랄드는 바다 이 지금 초록색 이거는 에메랄드는 아닌데 어쨌든 이쪽입니다. 거의 이 초록색 이 정도 색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자, 그다음에 선천적인 기질은 현실적, 수능성, 고수적, 정착성, 탐미적, 그리고 신중함, 확고함, 탐욕이나 고집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야 합니까? 소야라고 얘기하죠. 소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적인 원형은 농부, 은행가, 건축가. 자, 그러므로 해서 뭐와 관련이 깊다? 재정과 관련이 깊은 게 토로스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표로는 나는 소유한다, 나는 유지한다, 나는 어떤 존재표를 가지고 있고, 자, 잠재의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갈망, 그리고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자기의 삶이 흔들려서 불안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충족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엄청 뭔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돈을 많이 따지겠죠. 자, 따지지만 선택한 후에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으로서 당장 자, 적합한 별자리랑 되는 것이 토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면 또 너무 물질적이다고 세속적이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데 지구니까 현실은 그게 필요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잠재의식,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자기의 삶이 흔들려 불안해지는 것, 그리고 물질적 충족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배워야 할 점은 자, 반대편 스콜피오. 자, 스콜피오가 반대편 정갈자리죠. 예. 근데 정갈자리가 사실은 뭐 죽음의 어떤 현상, 뭐 내지는 이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죽음, 윤회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하나. 그렇다고 스콜피오가 현실하고 관계가 너무 먼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또 반대입니다. 50이 현실에 굉장히 잘 살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것이 또한 스콜피오입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이 이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연관이 되게 돼. 뭐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든지, 뭐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형이 죽었다든지, 아니 내가 있는데 할머니가 내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든지, 어릴 때 그런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스콜피오들은. 그래서 죽음이란 뭘까? 내가 그 신해철의 나라라 병아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병아리를 잃어봄으로 해서 뭔가 죽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스콜피오들은. 자, 그런데 황소는 그러지는 않다. 자, 자기의 삶이 흔들려 불안해지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 충족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스콜피오처럼 현상의 깊은 차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식습관은 미식가, 맛의 특징이 없는 즉석 요리는 좋아하지 않은, 다양한 음식을 여유있게 천천히 먹은 후에 배부른 상황에서 느긋하게 대화하거나 TV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 좋아하는 선물은 값비싸고 묵직한 선물, 그리고 감촉이 좋은 옷, 그 다음에 목을 돋보이게 하는 스카프나 꽃,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알겠죠?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굉장히 물질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는다. 연하고 부드러운 계통의 녹색과 황토색을 선호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기 때문에. 자, 소기 때문에 소가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자, 건강 상태는 목,
긴장할 경우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저도 지금 황소자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저는 황소자가 12황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 무슨 카르마가 있지 않은가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한적한 자연을 접하는 것이 피로 해소, 방흡업, 과식하기 쉽고 운동 부족이 되기 쉽다. 그리고 자연과 겉하며 살 수 있는 운동이 좋다. 등산이죠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 싫어하는 것들,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 물건에 손대는 사람들, 불편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예술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동물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특징, 토러스는 부드럽고 포근한 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둔중하고 감각적인 면도 지닌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토러스는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다. 자, 알겠죠? 그래서 토러스는 뭐가 잘 안 되겠습니까? 접신이 잘 안 됩니다. 약간 정신이 떠 있어야 우리가 토러스가 접신이 잘 되죠. 접신이 잘 되는데 토러스 접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토러스는 전형적인 토러스는 사실 이 공부를 잘 하진 않겠죠. 이 같은 공부를. 돈 벌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살고 이제 주말마다 놀러 가고 이렇게 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겠죠. 자, 토러스는 부드럽고 포근한 면을 지니고 있고, 자, 그리고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토러스는 소유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치 있게 여긴다. 부정적으로 발전한 인색한 욕심쟁이가 되거나 탐욕스럽게 물질을 집중할 수도 있다. 미적인 부분에서 재능이 있고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유와 안정을 중요시 여기기에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면도 있다. 자, 동작은 빠를까요? 안 빠릅니다. 자, 그리고 매우 심미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는 어떨까? 굉장히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성의 행위를 좋아하고 성적인 것, 특히 자, 우리가 숫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장 고집스러움 때문에, 강한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대방을 화나게 할 때도 있으니 좀 더 유연한 면모를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래서 토러스는 그런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모나이, 제민이죠. 제민이 쌍둥이 자리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가 되고, 자, 쌍둥이 자리는 이제 세 번째죠. 쌍둥이 자리 제민이. 제모나이, 제민이. 자, 제민이는 자, 적어 보면 제민이는 언제입니까? 자, 보면 5월 21일에서 6월 21일까지죠. 자, 그리고 자, 토러스가 근데 제민입니다. 제민이, 제모나이, 제민이. 자, 그 다음에 제민이는 뭡니까? 공기 사인이죠. 미터벌이죠. 그리고 수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뮤터별 수성 사마우스가 제미니가 됩니다.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제미니는 고를 상징하고, 자, 사마우스는 뭐냐면 의사소통. 그 다음에 형제를 얘기하죠. 의사소통이나 내가 전달하는 것들, 의사소통. 뭔가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제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이고, 자, 이 두 개의 지평선 위에 세로로 줄을 긋는 모습이 되게 되죠. 요게 제민이가 되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두 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남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양점성학에서도 이거 사실 한 번씩 다룰 때가 있거든요.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동양점성학에서 이걸 부부로 나옵니다. 자, 부부로 해서 부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남녀로 나오는데 형제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사이라는 말도 어쨌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민이들은 항상 누구를 찾아 헤매냐면 여자라면 이해를 해서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솔메이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이들은. 그래서 꼭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가지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재민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케어하고 발랄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언어를 표현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민이가 되죠.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요식을 제가 전매되죠. 태양이 자, 이 쌍둥이 자리에 있으므로 그리고 저는 또 수성도 쌍둥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민이가 전형적인 어떤 저의 모습을 그리고 저는 또 1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말을 표현을 잘하고 말을 즐겨하고 시부리 쌓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요거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란히 서 있는 그 젊은 느낌. 그래서 제모나이들한테는 피트팬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늙기 싫어. 나도 좀 잠깐 있거든요. 늙기 싫은 마음을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아이로 머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민이들의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인간의 지식, 이원성. 자, 그래서 지식과 굉장히 정보, 지식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 제모나이들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머큐리, 수성이죠. 머큐리는 뭡니까? 태양을 늘 따라다니는 꼬봉입니다. 꼬봉이거든요. 머큐리가 꼬봉이어서 태양이 가면 따라가거나 조금 빨리 가면 멈춰서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성과 머큐리와 그리고 성과 무는 서로 세 개가 뭔가 전달하는 역할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머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머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수성을 장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언어나 말로서 언변이 좋은 어떤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이 수성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머큐리가. 자, 그래서 머큐리는 수성,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모나이는 신의 메신저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신저고 지혜의 신이고 헤르메스에 해당이 됩니다. 상응하우스는 삼하우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소통, 교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상응하우스는 어디? 양팔, 폐, 양팔이나 폐. 자, 그리고 오렌지색, 그리고 순, 오팔 이런 식으로 다채롭습니다. 자, 진짜 오팔은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팔은 정말 좋은 것은 잘 안 구해집니다. 원석 중에서 너무나 좀 비싸고 이렇습니다. 오팔이. 자, 그래서 오팔 선천적인 기질은 이지적, 사실적, 그리고 인식력, 민첩성, 다양성, 호기심, 인기응변, 그리고 피상적, 그리고 산만함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원소의 상태는 뮤터블 에어, 알겠죠? 그리고 자, 융통성 있고 변화무쌍한 공기. 자, 파괴력은 별로 없습니다. 파괴력은 별로 없고요. 아까 리브라는 뭡니까? 봅시다. 내가 소유하는 것들. 뮤터블 사원소 한번 봅시다. 사원소는 토러스는 안정감 있고 끈질긴 흙이었죠. 안정감 있고 끈질긴 흙. 자, 그 다음에 제모나이는 융통성 있고 변화무쌍한 공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지 기능은 사고, 나는 생각한다 말, I think도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나는 소통한다. 그래서 말로 해야 되는 어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의 영혼의 짝을 찾고자 하는 갈망. 자, 그 다음에 겉으로는 변화무쌍한 어린이가 있는 속성을 지니지만 속으로는 외톨박이라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타인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데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혼자 있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자, 배워야 할처럼 반대편에 세지처럼
세지. 자, 세지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 자, 제모나이는 작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자, 반대편에 세지처럼 자, 반대편에 세지처럼 삶에 대한 큰 그림 그려보기. 자, 음식 종류나 반찬이 다양한 식당을 선호하고 단일 메뉴만 있는 식당은 기피한다. 자, 좋아하는 선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자, 그리고 잡지, 상품권, 자, 노랑이나 주황색 계열, 어두침침한 색은 싫어한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니고 저는 워낙 제가 화가 많아가 계속 잘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상태는 짝을 이루는 신체 부위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양 어깨, 양팔, 양 허파, 폐, 공기죠. 폐가 공기죠. 폐가 공기가 되게 되니까 결핵, 천식, 기침, 감기, 호흡기 질환을 주의하고 맑은 공기가 좋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어떻게 된다? 적당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도 건강 유지의 비결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좀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2개 일을 하고 좀 바쁘게 살고 이런 게 나한테는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니.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바쁘게 산다. 자, 관계에서 싫어하는 것들, 말할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 집에만 있거나 유행진한 옷을 입는 사람들,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고 질책하는 사람들, 데이트할 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파트너. 은근히 옷은 좀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보고 거기에다가 요거는 조금 내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 말할 틈을 안 주는 사람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꾸 말을 잘라먹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약간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아. 내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대체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이걸 못 느끼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 말 하나 막으면 강의 안 하는 데서는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특징. 제모나이는 점성술의 상징은 제모나이의 점성술의 상징은 둘을 가르치는 로마자. 제모나이는 공기가 지배 사인이다. 공기가 지배하는 사인 제모나이, 리브라, 오케리어스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제모나이는 그 상태가 가장 변하기가 쉬워. 잘 변한다고. 잘 변하고 리브라는 우아한 공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오케리어스는 독특한 공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운병자리가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브라, 오케리어 중에서도 그 상태가 변하기 쉬운 뮤터벌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에서 12사인 중에 제모나이가 가장 편하고 변화가 많다. 공기 사인에다가 뮤터벌은 제모나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거는 자, 우리가 뮤터벌을 보세요. 뮤터벌은 굉장히 변하기 쉽죠. 자, 거기에 자, 제모나이가 공기면서 뮤터벌이죠. 자, 그 다음에 뮤터벌 또 뭐 있습니까? 자, 버거가 뮤터벌이죠. 버거는 흙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뮤터벌, 흙은 잘 안 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지가 뮤터벌인데 이거는 불이죠. 불이면서 뮤터벌. 그럼 화끈하죠. 이거는 뮤터벌이고 그 다음에 파이시스가 뮤터벌인데 이게 물이면서 뮤터벌이죠. 그래서 뮤터벌 사인 중에서 공기 사인은 제모나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제 다니고 통통 튀고 어떤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모나이가 가장 변하기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모나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사인 중에서 제모나이가 가장 빠르고 변화가 많다. 속도는 빠르지만 가볍기 때문에 파괴력은 크지 않다. 니 바람피제 이렇게 하면 있잖아. 제모나이는 알았어 딱 소리 그거 해봅니다.
처리해 봅니다. 저 부인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숨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리합니다. 제모나이는 책을 많이 빨리 읽는 편이며 쉽게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멀티플레이어로서 동시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변은 능숙한 반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장깨가 많아서 이들은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스스로도 자신의 이중성의 거짓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자, 그래서 제모나이 보고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큐리가 머큐리의 헤르메스도 약간 거짓말의 의미도 또 들어있게 하죠. 자, 11사인 중에서 가장 간절히 소울메이트 찾기를 희망한데 늘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마음속 안에 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안에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남이 자신의 내면을 알려고 하며 매우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모나이는. 그래서 제모나이는 공기고 미틀거리 수성이고 사마우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요? 예. 자, 봅시다.